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잘못 본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간 심리의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사실은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환상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그 투영된 이미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이 순간을 절망의 끝이 아니라 각성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턱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여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순간들을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도 당신에게는 특별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고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마치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찾은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마법 같은 순간에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사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원형적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고 불리는 여성적 이미지가 있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남성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해온 사랑, 관계, 이상화된 상대에 대한 모든 기억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이 원형적 이미지와 조금이라도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투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투영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종종 맹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관계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당사자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투영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젊은 시절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당신이 본 남편의 모습은 정말 그 사람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꿈꾸던 가정, 안정, 사랑, 헌신의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투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투영의 과정은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상대를 만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간은 투영된 이미지와 결코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만의 성격, 약점, 상처, 한계를 가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열정이 너무 강렬해서 이런 차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은 보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사소한 결점조차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함께 살기 시작하고 일상의 현실이 펼쳐지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환상의 철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투영했던 이미지가 서서히 혹은 갑자기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마치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배신으로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투영했던 막이 거친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당신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투영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커플들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또다시 같은 이미지를 투영하고 또다시 환상에 빠지고 또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은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투영했던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완벽한 남편, 이해심 많은 아내, 강한 보호자, 따뜻한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 당신이 투영한 그 이미지 속에는 사실 당신 자신의 깊은 욕구와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사랑, 당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부분, 당신이 두려워하는 부분, 이 모든 것이 투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것은 사실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찾고 있는 완전함, 사랑, 이해는 결국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파트너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완전함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이며 그 기대는 결국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젊은 시절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유보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많은 것을 투영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가장이 되어 주기를, 이해심 많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때로는 강한 보호자가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은 그 기대와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과 고민에 빠져 있고 당신의 내면의 고독과 갈망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남편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나?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나?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투영했는가? 내가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것을 왜 남편에게서 찾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왜 남편에게 돌리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자기 직면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투영을 철회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덜 의존하게 되면 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해진 자기로서 다시 관계를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환상에 기반한 사랑이 아닙니다. 투영에 기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만큼 황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이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융은 이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부의 성취나 역할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통합과 온전함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지금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인생의 전반부를 차지했던 역할들이 변화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는 누구이고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한 걸까 하는 의문. 융은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 사랑해 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상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의 직면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가르침을 따라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관찰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실제 행동에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이미지와의 차이에 반응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당신이 화가 난 이유가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투영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파트너에게 투영하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탐구해 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인가?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환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파트너에게 투영한 이미지 뒤에는 당신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넷째,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십시오. 융의 개념 중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부정적인 면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우리가 파트너에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면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파트너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인정하지 못한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의 나약함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투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훨씬 더 연민 어린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진정한 대화여야 합니다.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나누되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외롭게 만들어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해받고 싶다면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의 대화는 방어를 낮추고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들 역시 자신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당신의 파트너도 같은 외로움, 같은 갈망,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투영하고 있었고 그 투영이 깨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파트너를 새롭게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투영을 철회하기 시작하면 파트너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민, 두려움, 꿈,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환상에 기반한 친밀감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친밀감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영을 철회하고 자신을 직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윤군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 계속해서 의식을 확장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울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투영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미성숙함을 봅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보고 자신의 사랑의 능력을 보고 자신의 인간다움을 봅니다. 관계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융은 편안함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도전받을 때,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의 환상이 깨질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의 사상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순히 투영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남성 안에 있는 아니마는 그의 감정적 삶, 직관, 창조성, 관계 맺는 능력을 대표합니다. 여성 안에 있는 아니무스는 그녀의 사고력, 논리, 주장, 목표 지향성을 대표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아니무스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나 야망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억압된 아니무스를 남편에게 투영합니다. 남편이 강하고 결단력 있고 세상과 맞서 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역학관계를 만듭니다. 여성이 자신의 힘과 주장을 남편에게 의존하면 그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융은 여성이 자신의 아니무스를 의식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처럼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이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에너지, 즉 힘, 논리, 주장, 독립성을 인정하고 발달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도 자신의 아니마를 통합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취약함을 보이는 것,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성은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삶을 아내에게 투영합니다. 아내가 모든 감정적 영역을 담당하고 관계를 돌보고 따뜻함과 돌봄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적 삶을 아내에게만 의존하면 그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의 모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융은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의식화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취약함을 인정하고 깊은 내면의 삶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반대성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하나됨,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통합을 이룰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반쪽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결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지금 바로 이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던 힘, 야망, 창조성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오래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의 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변화하는 아내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여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시간을 원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평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모두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역할에 기반한 관계에서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로의 진화입니다. 이 진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커플들은 종종 그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환상이 아닌 현실로, 역할이 아닌 인간으로,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융은 우리 삶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의 연결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당신의 관계가 특정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당신이 특정 시점에 특정 깨달음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파트너가 더 이상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상 속에 머물지 말고 진실을 직면하고 진정한 자기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관계의 문제를 덮어두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무시된 신호는 더 강하게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주의를 끌 때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관계의 위기로. 그래서 당신이 지금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운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로 보십시오.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무엇인가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증상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불만이 당신의 어떤 욕구를 드러내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좌절이 당신의 어떤 성장 과제를 가리키는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 됩니다. 고통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고통은 특히 강력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해지고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장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은 이것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변환하려 했습니다. 융은 이것이 사실 외부의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미성숙한 자아를 의식적이고 통합된 자아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 연금술적 변환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가니입니다. 관계의 열기 속에서, 갈등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녹고 정제되고 변환됩니다. 우리의 환상은 타버리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자아는 도전받고 확장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고 깊어집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융은 이것을 참된 자기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영 씨라는 50대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많은 한국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25년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그녀는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한국의 중산층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하면서 미영 씨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낯선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함께 25년을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남편은 여전히 일에 바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해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들로 제한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 많은 대화를,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이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미영 씨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미영 씨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융심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미영 씨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많은 것을 투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강하고 결단력 있고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이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했던 것입니다. 그녀 자신의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남편에게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꿈, 욕구, 정체성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떠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그녀에게 의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미영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남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이 질문은 미영 씨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데 익숙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미영 씨는 천천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덜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남편이 그녀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리에서 그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민, 그의 피로,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꿈과 욕구를 희생했습니다. 그 역시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미영 씨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와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진실한 나눔의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갈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관계는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환상이 아닌 현실로, 역할이 아닌 인간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진실되고 의미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녀는 투영을 철회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파트너를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성화는 그녀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키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길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역할에서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 성역할, 관계의 패턴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혼란을 만들지만 동시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관계는 종종 역할로 정의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역할들은 명확한 기대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욕구나 정체성은 이 역할들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역할들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단지 의무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만듭니다. 오래된 기대와 새로운 현실 사이의 갈등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바로 이 갈등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 전환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은 우리가 집단의 기대와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변형하여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정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한 자기로서 가족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중년 남성들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계 부양자라는 역할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감정적 친밀감을, 의미 있는 관계를, 내면의 삶을 원합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깨는 것은 항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집단적 개성화 과정입니다. 사회 전체가 집단적 역할과 기대에서 벗어나 더 개인화되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사회적 의무나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독립적인 개인이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방식이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개인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과정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의식을 확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이 과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사회가 더 의식적이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인간적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변화의 한가운데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걸어갈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더 의식적이 되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가장 큰 기여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이고 온전한 개인들이 모여서 의식적이고 온전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와 치유입니다. 당신이 투영을 철회하고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볼 때,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때로 당신을 상처 입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인정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회피하는 한 진정한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치유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상대방보다 당신 자신을 더 해칩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은 사람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용서는 이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선택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또한 자기 용서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파트너였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성장하고 배웁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치유는 또한 애도를 포함합니다. 당신이 환상이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당신은 일종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미지, 당신이 기대했던 미래, 당신이 꿈꿨던 관계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진짜 상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환상이었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융은 우리가 이 상실을 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서둘러 넘어가려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상실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건강한 과정입니다. 애도를 통해 당신은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도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그들은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애도하지 않은 상실은 무의식에 남아서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로 남아서 우울증, 불안,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애도하십시오. 그리고 애도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같은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환상이 아닌 현실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투영이 아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성화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자신을 다르게 느끼고 관계를 다르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융은 중년이야말로 개성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업, 커리어, 가정 꾸리기.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내면으로 향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를 개성화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거울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지금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자기로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윤군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진실을 직면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온전한 자기가 될 용기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잠재력의 중심입니다. 이 자기는 항상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기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직관을 통해, 갑작스러운 통찰을 통해, 삶의 사건들을 통해 자기는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이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이끄는 곳으로 가십시오. 비록 그것이 두렵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외롭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진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환상이 깨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하지만 칼 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투영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이미지가 결국 깨지게 되는지, 우리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반대성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우리는 환상의 철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직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당신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 우리는 개성화의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떻게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역할과 진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중년 세대의 고민. 우리는 용서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비록 사랑의 환상이 깨지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깊고 진실된 사랑으로 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당신이 투영을 철회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당신은 마침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초기에 열정적인 사랑보다 덜 황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상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사랑은 진실에 기반한다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고
상대방의 온전함을 존중할 때 시작된다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일하게 진정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관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실을 직면할 용기, 자기 자신이 될 용기, 진정으로 사랑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진실로, 사랑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비록 길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비록 여정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진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당신은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인간을, 이상적이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을, 환상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상실 속에서 성장을 발견하고, 환상의 죽음 속에서 진실의 탄생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깊이, 진실되게 사랑하십시오. 환상이 아닌 현실을, 투영이 아닌 진실을, 이미지가 아닌 인간을.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입니다. 환상의 죽음을 통과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